여러분, 킹달러가 꺾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한 달 새에 원화값이 1.7% 하락했습니다. 원화값이 1.7% 하락했단 말은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달러를 살 때 더 많은 원화를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값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환율은 올라가고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묘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나라 화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화폐는 한 달 사이에 3.1%나 올라갔고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3% 올라갔습니다. 영국의 파운드도 3.5%가 올라갔고요. 중국의 위안화도 0.9%, 인도는 오르지 않았지만 대만은 0.2%가 올랐고요. 브라질도 2.0%가 올랐습니다. 아마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유독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화만 마이너스 1.7%, 1.7%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3월만 하더라도 이게 뭐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서서 106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4월 현재는 102.09란 말입니다. 사실 킹달러 이러다가 요즘은 강달러 정도로만 이야기하잖아요. 100을 넘어섰으니까 강달러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300원이라는 숫자는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300원이 넘어선 것,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거 지사에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1,300원이 넘었고요. 2001년 카드 사태 때가 아마 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정도? 그 정도가 1,300원이 넘었지 지금 1,300원이 넘은 적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1,300원이 넘어가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역대 역사적으로도 몇 번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1285.7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5일엔 1442.2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도 말입니다. 4월 10일 현재 1319.7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시장에서 분석하기는요, 기본적으로는 돈을 못 벌어온다는 뜻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달러를 못 벌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외화벌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별 무역 수지를 보면 말입니다. 2022년 1월, 2월, 3월 다 합치면 말입니다. 225억 4천만 달러를 덜 벌어온 거예요. 작년에는 474억 6,700만 달러를 덜 벌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덜 벌어오니까, 달러를 덜 벌어오니까 달러에 대한 충격파가 지금 현재는 크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 중심 국가 입장에서는요, 세계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충격을 그만큼 받게 되는데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수출 증감률을 보면 말입니다.
1월 달에 44.5%가 줄어드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위기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1년이면 닷컴 버블의 위기 때죠. 그때도 말입니다. 7월에 42.3%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에도 47.2%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닷컴 버블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 사실은 세계 전체에 강타해 있다 이런 뜻이죠.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은행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요. 유럽으로도 전이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찰스 스왑이 위험하다 아니면 도이치뱅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요. 은행의 어떤 모습에서 지금 갇혀있다. 은행의 위기의 모습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무너졌고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1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4월은 배당의 계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계절이라서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안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오죽했으면 4월이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불안감은 크다. 그런 이야기고요. 4월이 잘 넘어가면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가면서는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중요한 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 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 우리는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